자, 오늘 아침 주요 뉴스 키워드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시죠. PCE 물가,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 시점이 계속 뒤로 밀리는 가운데 이번 주에 중요한 물가 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이 나옵니다. 앞서 CPI 또 P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우려를 키웠는데 이번엔 어떻게 나올까요? 네, 지난주가 전 세계 증권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장을 뒤흔든 이른바 엔비디아의 한 주간이었다면 이번 주에 가장 큰 관심은 미국에서 발표하는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라는 것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9일 날 발표 예정인데요. PCE 물가라는 것은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Price Index라고 해서요. 실제로 개인이 지출한 어떤 품목을 역으로 추적해서 개인들이 얼마나 전년 동기 대비 또는 전월 대비 똑같은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면 얼마나 많은 대금을 지불했느냐. 이것을 소비자 물가 지수로 보는데요. 우리나라는 이 PCE 물가 지수를 신속하게 발표해서 조사해서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 PCE 물가 지수를 사실 연준 FOMC가 통화 금융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되는 지표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런 각도에서 이 PCE 물가 지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금리 인하 시점이 결정될 것이다. 매우 지금 주목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컴퓨터 그래픽 CG에서 보시다시피 소비자 물가 지수는 당초 뉴욕 증시 컨센서스가 2.9%였습니다만은 이른바 서프라이즈 예상보다 훨씬 더 높았죠. 3.1%로 나타나면서 이게 금리 인하 기대를 상당히 뒤로 수년시켜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소비자 물가 지수와 개인 소비 지출은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소비 지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PCE PI라는 이 PCE 물가 지수 뉴욕 증시 예상치는 2.4%로 현재 추정되고 있어요. 네. 12월 달 그러니까 2023년 12월 달이 2.6이었으니까 현재 뉴욕 증시는 예상보다도 12월 달보다 조금 떨어졌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PCE 물가 지수가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도 좀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물가 상승기에 낮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PCE 물가 지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금 사과, 배 물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사과, 배의 물가에 끼치는 가중치는 이미 수년 전에 그 당시에 거래 비중에 따라 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과가 가격이 올라서 저도 사과를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사과 대신에 바나나 또는 기타 등등 다른 과일로 지금 대체를 하다 보니까 사과 물가는 올랐습니다만은 개인 소비 지출상에 저의 소비 지출에 사과는 없는 거예요. 사과 물가는 올랐습니다. 네. 그러나 PCE는 실제로 소비자들이 지출한 내역을 보고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이런 식으로 물가가 올랐을 때 다른 쪽으로 대피하면 그러면 이 PCE 물가 지수에는 빠지는 것이에요. 잡히질 않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가장 큰 차이거든요. 자, 그런 각도에서 볼 때 PCE 물가 지수는 CPI보다도 좀 더 낮아야 뭐 정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대체 물량이 없다든지 이럴 때는 사과를 먹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럴 때는 PCE 물가 지수도 CPI 지수하고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물가 상승기에는 PCE 물가 지수가
CPI보다 낮다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낮은 게 정상이냐? 현재 PCE 물가 지수를 기준으로 할 때 연준은 이상적인 PCE 물가 지수를 2.0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4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아직 조금은 더 멀었다. 그런데 만약에 2.4보다 좀 더 높은 2.5나 2.65로 나타나면 이것은 좀 정권 시장에 조금 쇼크를 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 패트릭 하크 연방은행 총재, 미국에는 12명의 연방은행 총재가 있고 이 연방은행 총재들이 돌아가면서 FOMC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FOMC 금리 인하가 시장의 예상만큼 이런 시점은 아닐 것이다. 금리 인하는 하반기에 가서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지금 신중론을 펴고 있는데 금리 인하 시점은 결국 가장 큰 거시경제 지표 변수 이번 29일 날 나오는 PCE 물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켜보시죠.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트럼프 5연승,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이겼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의미가 다른 게 니키 헤일리 후보의 고향인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도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세가 굳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예비 경선에서 또 이겨서 5연승을 했는데요. 현재와 같은 공화당의 이 경선 일정 스케줄이 확정된 이후에 5번 연속으로 이기는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네. 아이오와 뉴햄프셔, 네바다, 버진 아일랜드, 사우스캐롤리나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후보로 확정이 됐다고 볼 수도 있고요. 네.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사우스캐롤라이나는 이 지금 2등을 한 헤일리 후보가 거기서 주지사를 했고 거기 출신이에요. 네. 부모들은 인도 사람이지만 인도에서 이민 와서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태어났었습니다. 자기 고향에서도 1등을 못한다? 뭐 이러면 헤일리 후보는 트럼프를 앞설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제는 헤일리 저격도 하지 않아요. 네. 헤일리에 대해서는 없는 사람 치고 공화당 경선인데도 불구하고 헤일리란 단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채 오로지 바이든 때리기에만 나섰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때문에 지금 나라가 엉망이 되고 있다. 자신이 당선되자마자 바이든 대통령을 해고 You are fired라고 외칠 것이다. You are fired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송에서 했던 그 방송 칼럼의 제목이기도 했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드디어 트럼프 시대가 온다. 자, 트럼프가 왔을 경우에 세계 경제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그야말로 트럼프 공포로도 볼 수 있고 트럼프 악재로도 볼 수가 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는데 이러한 시대에 어떤 선제적으로 대응할 플랜 B, 플랜 C도 같이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상대적으로 바이든 지금 현 대통령은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럼 바이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예, 바이든 대통령의 지금 지지율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네. 가장 핵심적인 지지율 하락 요인은 첫 번째가 경제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 대한 좀 과도한 지원 이런 것들이 중산층 특히 아랍계에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요인이기도 하고요. 네. 특히 바이든 대통령 경제가 잘 됐다고 그러지만 미국의 물가가 여전히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생활 물가 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높아져 있어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뒤늦게 특히 식품업체들 물가 올린 거에 대해서 슈링크 인플레이션에 대해 저격을 하고 식품 회사와의 지금 전면전을 선언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식품 물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인지 그 전쟁에서의 성패 여부가
대통령 선거에서도 영향을 줄 것으로 네. 보여집니다. 역시 키는 경제군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TSMC 구로 후내. TSMC가 일본 내 구마모토현에서 제1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로 후내는 직역을 하면 흑선, 그러니까 검은 배를 뜻하는데 이게 일본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뜻이죠. 예, 일본의 TSMC라는 대만 반도체 회사가 일본으로 들어가서 거기다가 구마모토에 반도체 파운드리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공장이 완공이 돼서 반도체 생산이 시작되는데요. 일본 언론들이 이와 관련해서 TSMC가 일본을 점령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구로 후네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1854년 미국에서 한 흑선이 다가와서 도쿄만을 점거합니다. 처음에 일본은 강력하게 저항을 했지만 첫 배가 온 게 1853년이고요. 네. 1년 후에 다시 오겠다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개항을 한 것은 1854년인데 네. 당시 페리 제독이 일본을 강제 개항을 시킨 것이죠. 자, 우리도 비슷한 시기에 셔마노가 대동강에 쳐들어온 적이 있는데 우리는 그 평양 군민들의 힘으로 이 셔마노를 물리쳤습니다. 네. 근데 일본은 구로후네가 왔을 때 이 흑선의 일본식 표기가 구로후네거든요. 왔을 때 아주 그 항복을 하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켜서 메이지 유신과 산업화를 했고 일본이 근대화를 이루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네. 자, 일본 도처에 가면 그 당시에 구로후네를 몰고 온 흑선을 몰고 온 페리 제독을 칭송하는 기념비가 서 있고 또 축제도 있습니다. 자, 일본의 이런 적극적인 어떤 외세 활용법 이런 것이 이번에 또 한 번 빛을 발하는 게 아닌가. 특히 TSMC가 일본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할 수가 있죠. 반도체 하면 일본이 훨씬 앞섰었는데 근데 지금 현재 앞서고 있는 TSMC를 끌어다가 마치 이것이 페리 제독이 몰고 온 흑선이다. 그래서 제2의 반도체 굴기를 해보자. 그런 일본의 결의. 자, 이것은 뭐 일본이 잘하고 못하고 문제를 떠나서 바로 한국의 지금 대표 상품인 대표 산업인 한국 반도체를 정면으로 건드릴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큰 돌발 외생 변수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뭔가 큰 돌파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불가리아 잭팟. 현대건설이 불가리아 원전 건설권을 따냈습니다. 15년 만입니다.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원전 사업권을 따는 건 처음인데요.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예, 지금 한국 경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데 불가리아, 그러니까 그리스 바로 위에 붙어 있는 나라인데 불가리아 무려 18조 또는 19조 원 정도로 추정되는 원전 공사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라는 낭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원전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원전 시공 자체도 우리 외화 가득에 도움이 될 수가 있지만 관련 산업에 상당히 물꼬를 틀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상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최대의 변수는 불가리아가 지금 돈이 부족해요. 해서 한국 정부에다가 한국 정부가 상당 부분의 융자를 해달라. 이른바 수출 금융을 해달라라는 그런 지금 조건을 걸어내고 있습니다. 네. 과연 이 대목을 우리 지금 수출입은행, 수출금융은 이 동굴아파의 무기 수출 때문에 지금 한도가 좀 소진이 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네. 뭐 그런 면에서 앞으로의 행보가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만 어쨌든 한 물꼬를 텄다. 한국 경제에 원전이 다시 한번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네, 변수가 아직 좀 남아 있는 상황이군요.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정부가 오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 방안을 발표합니다. 목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건데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기업의 실질 가치나 외형 모습에서 한국 기업이 미국 등 선진국 다른 선진국과 차이가 없는데도 거의 비슷한 상태에서도 주가는 훨씬 더 대접을 받고 있지 못한 이런 상태를 흔히 이제 금융계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그럽니다. 정부가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를 하는데요. 그 핵심 내용은 PBR이 낮은 회사, 좀 배당을 많이 하고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라라는 것을 촉구하거나 그것을 제도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배당이 너무 적습니다. 거기다가 자사주 매입도 하지 않고 재벌 오너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소액주주들을 상당히 외면하고 있었다. 그런 면에서 정부의 이 정책 방향은 뭐 대단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밸류업 몇 개로서 과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질까? 오히려 보다 근본적으로는 쪼개기 상장 같은 네. 이런 어떤 소액주주들 때려잡기, 소액주주 죽이기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상법 개정이 전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오늘의 밸류업이 이런 어떤 소액주주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그런 중대한 교두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함께 지켜보시죠. 자,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실까요? PCE 물가, 트럼프 5연승, TSMC 구로 후대, 불가리아 잭팟,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까지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